이번 국정감사 여야 최대 격전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날선 신경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힘 우리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 받으신 거 사실 아니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국민의힘 항의가 이어졌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원들 질의를 방해하지 말라며 예정대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서 유지에 관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법사위를 둘러싼 공방은 장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 직계 존비속이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해당 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추미애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국정감사의 절차 진행에 앞서 우선 나경원 위원님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3분 안에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신상 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석하였다가 제주 질의 시간과 보충 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에 보아도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고 제 주 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 질의 시간에만 복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제게 신상 발언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저희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 같은 것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박규택 의원님 발언을 하루 종일 박탈하는 퇴장을 명하셨습니다. 결국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해서 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고 의원들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매끄러운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세게 항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뭔가 찔리는 분들도 행위가 있을 때 그게 반말하지 말라고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님, 서영교수님 조용히 해주세요. 예, 서로 자제해 주세요. 국교위원회 국정감사권을 박탈하는 분이 소리가 아니라 국정감사예요. 네,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는데 국회 로텐더홀 연결해서 법사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네, 박규택 의원입니다. 법사위 진행 중인데 현재는 어떤 질의가 오가고 있나요? 예, 지금 잠시 제가 질의 순서가 아니어서 나와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또 수원고등법원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네네.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상임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부터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인데요.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해서 퇴장 명령이라든지 발언권 정지라든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질서 유지권을 너무 남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아주 편파적으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 시간을 제한 없이 제공하기도 하고, 반면에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상 발언을 제한하고 발언 시간도 아주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편파적인 지금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들이 그런 추미애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항의를 하면 또 이것을 가지고 뭐 폭언을 했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 뭐 이러면서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너무 이 법사위원 회의를 아주 독단적으로 어떤 본인의 권력 행사를 하려는 그런 장으로 삼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회의 진행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권을 정지한다든지 또 이를 항의할 경우에는 퇴장 명령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특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본인이 어떤 야당 의원에 대해서 발언하는 태도를 봐가면서 질의 시간을 주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안을 발의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예, 크게 뭐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각 교섭단체의 간사 선임을 각 교섭단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고요. 또 상임위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남발할 수 없도록 질서유지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퇴장시키거나 발언권을 정지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어떤 토론 종결, 그래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막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토론 종결에도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동시에 김현지 부속실장 방지법도 발의하신다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왜 네네. 발의하는 건가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은 원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뭐 살림이라든지 운영 전반을 하는 직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감사를 할 때 항상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총무비서관 김현지 씨에 대해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직책을 부속실장으로 바꿔버리면서까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국정감사 관행과도 맞지 않고 총무비서관으로서 뭔가 국민들께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건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두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의석수가 모자라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일부라도 입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남편이죠.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원장이 국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나 의원이 이해충돌을 회피하겠다면서 이제 이석을 했는데, 자, 민주당은 이 부분을 두고서 법사위에 나 의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안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어떤 기관장이 가족관계다 해가지고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현재 법사위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국회에서 그런 것이 전형적인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만들어 둔 것이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법사위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취지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을 해주지 않으려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가족관계까지 이해 충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전에 권익위원장 시절에 감사원에서 본인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감사원을 질책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법무부에 대해서 마치 잘못 기소된 것처럼 그렇게 항의를 하는 이런 사적 이해관계 충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성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예, 민주당에서 좀 법사위를 제발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부터 야당 의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또 함부로 퇴장 명령을 하거나 또 발언 시간에 대해서 극도로 형평성을 상실한 채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항의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을 해서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혹시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육선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으로 온 이후에 굉장히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막고자 국민의힘에서도 5선의 경력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 간사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런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이런 아예 간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핑계를 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도 교섭단체의 원활한 협상과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추천을 하면 그대로 선임해왔던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표결 절차까지 거치면서 부결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굉장한 독단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법개혁안 내용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네네. 초안을 공개했는데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배 가까운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더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네. 지금 오늘 몇 가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대법관 수를 이렇게 대폭 늘리겠다 하는 법안이 전혀 발의가 되지 않다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자마자 보복수단으로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겠다 하는 이 법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12명을 늘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 하에서 다 임명을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손아귀에 넣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이런 갑작스러운 대법관 증원 또 현재 다른 독재 국가에서도 대법관 수를 갑자기 늘리면서 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법관과 대법원을 현 정부의 입맛대로 구성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곽규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